안녕하세요. 아셈맘TV 아들 셋을 키우는 엄마 이지연입니다. 오늘은요, 쑥스럽지만 제가 쓴 책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림책이 있어서 다행이야. 작년 7월 달에 제가 이 책을 펴게 됐어요. 이 책을 펴게 된 계기는, 카카오 스토리에 엄마의 그림책이라는 거 채널이 있거든요. 제가 그걸 2014년부터 2014년 10월 17일부터 2005년, 6년, 7년, 8년, 9년, 지금 5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그림책을 올리면서 저의 이 책을 이렇게 만들 수 있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근데 새로 제가 원고 작업을 한 게 아니라 그 엄마의 그림책에 차곡차곡 모아놨던 원고들을 중에서 제가 뽑아가지고 이 한 권의 책을 엮게 됐습니다. 그림책이라고 하면 엄마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아이한테 좋은 그림책, 자존감이 없는데 그 아이한테 어떤 그림책으로 자존감을 좀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자신감이 없는 그림책, 뭐 친구와 사이에서 뭔가 문제가 자꾸 나는 아이를 위한 사회성을 키워주는 그림책. 뭔가 그림책이라고 하면 엄마들이 내가 아닌 내 아이를 위한 그림책이라고 생각하죠. 그림책은 0세부터 100세까지 읽는다고 하지만 정작 엄마들은 읽지 않아요. 아이들이 읽어달라고 해야 그때 읽어주면서 그림책에 이런 좋은 내용도 있네 하고 깨닫는 거에서 끝나는데 저는 거기에서 끝나지가 않았거든요. 왜냐면 저는 극작과를 나왔어요. 글 쓰는 학과 서울예술대학 극작과를 나왔는데 글을 쓰니까 책을 너무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뭐 신춘문예부터 해서 계속 책을 꾸준히 읽었는데 딱 책을 못 읽게 책을 피는 것 자체가 되게 어색해진 그 순간이 언제냐면 첫째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입니다. 네, 임신할 땐 좀 보죠. 네, 근데 딱 낳고 나니까 잡지책도 한 장을 넘기기 너무 힘든 거예요. 미용실 가면 잡지책 읽잖아요. 그것도 잡지책 읽으면서 애 이유식은 뭐 해야 되고 계속 딴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거 책을 못 읽겠고 책을 못 읽는 것 자체도 의식을 못했죠. 애 키우느라고.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책 좀 읽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바쁜 저한테 해갖고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노는 걸로 보였나 봐요. 아이가 그 노는 거 보고서도 엄마들은 머릿속으로 막 뭘 생각하잖아요. 남편한테 말했죠. 길 가는 엄마들한테 물어봐라. 누가 책을 읽냐. 뭔가 목적을 위해서 공부하지 않는 이상 그냥 집에 책 읽는 엄마들 힘들다 안 읽는 게 아니라 못 읽는 거다니까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글을 써야겠다 말했더니 남편이 카카오 스토리라는 그 채널 한번 글을 한번 연재해봐라. 꾸준히 쓰는 게 중요하다. 남편의 그런 제안으로 그냥 끄적끄적 하게 된 시작은 그런데 너무 이제 하루에 한 번씩 꾸준히 올리다 보니까 뭔가 반응이 오기 시작하고 거기에 또 제가 중독되고 구독자 수 늘어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구독자는 음, 3만 안 보이시겠다. 네, 34,727명입니다. 3만 명이 넘는 줄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책을 내게 됐는데 이제부터 엄마들이 그림책을 한 권에 내 아이를 위한 책이 아니라 한 권의 힐링서, 자녀 교육서, 육아서로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몇 개 담아놨고요. 오늘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딱 저는 제목만 보고서도 딱 힐링되는 그림책이 있거든요. 만약 예를 들어 너는 어떤 씨앗이냐면 이 책은 뭐냐면 아이들의 가능성 아직 꽃 피우지 않은 열매 이 아이의 가능성을 보고서 넌 어떤 씨앗이니 궁금해하는 내용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엄마들한테 묻고 싶어요. 어머님들은 어떤 씨앗이십니까? 그래서 꽃을 피고 끝난 만개 시절은 끝난 건가요? 우리의 삶은 아이를 낳고 나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한답니다.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인 저를 위해서. 또 제목으로도 볼 수 있죠. 어린이로 사는 건 너무 힘들어. 저 읽다 보면 그래 요즘 애들 사는 거 참 힘들어. 학원도 많이 다니고 얼마나 힘들어. 근데 저는 이걸 딱 보고 나서 엄마는 얼마나 살기가 더 힘들어라고. 이런 식으로 제가 그림책을 해석하는 거예요. 내용과 관계없이 그냥 마음대로. 자, 그다음에 가끔은 이런 그림책 딱 보면 난 엄마인 게 싫어요 라고 외치고 싶어요. 제가 선택했지만 이런 삶이 엄마의 삶인 줄 알았다면 과연 누가 선뜻 제가 엄마 해보겠습니다 했을까요? 생각보다 우리는 난관이 너무 많죠. 크고 작은 난관 그 문제가 쭉 말하기는 힘들지만 굉장히 힘든 어려운 그런 엄마의 삶이 있잖아요.
그 내용 뭔지 아시죠? 아이한테 막 화를 낸 엄마가, 사사건건 화를 낸 엄마가 아이를 찾아가는 과정, 그다음에 깨닫는 과정, 아이를. 이런 건데, 저는 엄마가 화났다. 이거 보면서, 그냥 엄마, 아이들한테, 이걸 딱 들죠. 엄마 화났어? 막 이렇게. 자, 그림책은 교훈을 아이들한테 뭔가 메시지를 주는 그림책이지만, 엄마들이 평범한 그림책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림책을 힐링서로 얻을 수 있고, 육아 에너지를 주는 원천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조금 다르게 하시면 돼요. 그림책을 딱 보면, 내 아이를 위한 그림책이 아니라, 나는 저걸 어떻게 해석해서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아이를 위해서가 아닌 오로지 나, 엄마인 나, 여자인 나, 뭐 며느리 딸인 나를 이렇게 벗어나고 나, 순수하게 나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야지 해도 어느 순간 내 생각에 딱 들어옵니다. 난 엄마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그렇잖아요. 자, 그림책이 있어서 다행이는요. 좀 그림책 처방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좀 쑥스러운데 엄마들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거는 제 카카오 스토리 엄마의 그림책 내용의 한 5분의 1밖에 안 들어갔어요. 저는 이제 더 무기가 많은 거죠.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첫 번째 책이라서 이 책 4개의 계기 또 되게 의미심장합니다. 제가 카카오 스토리 운영하면서 강의를 몇 번 했어요. 책 내기 전에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출판 제의가 들어왔는데 제가 책을 내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두려운 거죠.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의 출판사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단 원고를 주세요. 통 원고를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책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원고를 주세요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네, 저희 무기는 이렇게 많지만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편집해가지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좀 계약을 몇 건 안 했었는데 어느 날 강의를 딱 끝나고 와서 엄마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딱 끝났는데 어떤 한 분이 이렇게 다가오셔가지고 저한테 명함을 주시는 거예요. 아이 엄마셨는데요. 근데 출판사 사장님이셨어요. 근데 또 그때도 좀 쭈삣쭈삣 하면서 저 원고 쓴 자신이 없다. 글 쓴 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원고와 통으로 만들어서 통원고로 넘겨줄지 모르겠다니까 그 분이 하시는 말이 어머니께서 출판사 대표님 어머니께서 그냥 주세요. 그냥 이렇게 쓰고 싶은 대로 이렇게 다듬어서 주세요. 그때그때 통 원고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쓴 만큼 분량을 저희한테 넘겨주시면 저희가 같이 책을 만들어 본데 일조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진짜 그렇게 드렸어요. 통 원고를 드린 게 아니라 네, 중간중간 한 달에 한 번씩 메일을 계속 드렸어요. 그래서 그게 모아져가지고 이거 만드는데 2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중간에 그 대표님이 또 둘째를 미신하셔가지고 제가 1년 정도 기다렸거든요. 기다리는 동안도 되게 설레이고 정말로 책을 만들어질까 했는데 딱 육아 휴직 딱 끝나고 복귀하자마자 제 책을 딱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네. 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저한테는 제가 작가가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네, 이렇게 유튜브 방송하는 것도 너무너무 재밌고요.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지켜봐 주시고 그림책이 있어서 다행이야 어머님들께 추천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선물로 싸드릴 수도 있어요. 네, 사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그림책이 있어서 다행이야의 저자이자 아셈맘 TV를 만들고 있는 아들셈맘 이지연이었습니다. 버벅거려. 아직도 어설퍼. 어떡해. 언제 익숙해지는 거야. 감사합니다.